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예, 어제혈이 어제혈. 수태음 폐경에 들어있죠. 어제혈이 어디에 좋죠? 폐경락에 들어있으니까 뭔가 폐의 기운을 좋아지게 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이 어제혈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책을 찾아보면은 폐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위나 간 얘기 나옵니다. 소화 기능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광란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갑자기 심장과 폐 얘기 나옵니다. 가슴 답답한 거, 기침천식, 심폐 관련된 얘기 나오고, 뭐 열나는 얘기 나옵니다. 심장이니까. 그리고 젖알이 가슴 문제죠. 그리고 갑자기 말 못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손발에 쥐가 나는데 쓴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손발에 쥐 나는데 폐경락을 갖다 쓰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어제혈의 대표적인 효과 한 개만 골라서 외워서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제혈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인체는 소우주로 보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요, 인체는 소우주로 보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에 보시면 뼈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세 번째 뼈의 2분의 1, 중앙이랍니다. 그럼 제가 이 뼈를 밖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이 뼈를 끄집어내니 확대시키니까 이 뼈가 나오는 겁니다. 인체는 소우주에서 뼈 하나에도 한 몸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뼈 하나가 한 몸인 겁니다. 그럼 어제혈은 중간이니까 우리 뼈의 중간을 치료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중앙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제가 홍곡이라는 강의에서 중앙이 막히면 전체가 망가진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전체가 망가지죠? 중앙이 긴장하니까 잡아당기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목도 앞으로 쏠려서 거북목 일자목이 되고요. 어깨도 앞으로 쏠려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어깨 통증이 오고요. 이 안에 있는 심폐 문제가 생깁니다. 장요근하고 다리도 잡아당기고요. 허복부 생식기도 잡아당깁니다. 복직근이 잡아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 하나가 망가지면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 나빠졌는데 전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중앙을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겠네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오행에서도 토를 중앙에 배치한 것 같아요. 중앙토, 우리 이런 얘기하죠. 비위가 들어있는. 지금 이 그림 하나 보시면요. 이 주치증이 이해가 됩니다. 보실까요? 중앙이 막혔으니까 중앙의 대표적인 장기는 위하고 간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위장 얘기 나오고 간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역시 소화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몸이 앞으로 잡아당겨지니까 어깨 흉곽이 앞으로 말리겠죠. 예,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고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심폐 기능도 같이 망가지니까 기침천식 발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심장이 많이 압박을 받지 않아요? 심장이 갑자기 놀라거나 충격받으면 우리 말 더듬죠. 말문이 막힌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언어장애 실어증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잘 보면요. 발음이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가고 헛나가는 경우 있어요. 예, 이거 심장 기능 저하에서 오는 겁니다. 예, 심장이 또 혀를 주관한다 그러죠. 한의학에서. 예, 그 혀가 이게 자꾸 굳으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97년에 육남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장미 씨 아들로 나왔던 두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병에 걸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심장에 충격받으면요, 말을 못하고 언어장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어제혈은 중앙을 잘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통곡도 역시나 배의 중앙이 막혔더니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관까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을 열었더니 계곡하고 통하고 계곡을 좋아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중앙이 막히죠. 그러면 목도 앞으로 쏠리고 어깨랑 가슴도 앞으로 쏠리고요. 이 복직근하고 하복부 생식기 다리까지 다 이쪽으로 쏠린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관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도 압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 망가지면 사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윗가슴으로 해서 팔로 이렇게 내려가죠.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앞가슴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죠.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서해부 앞으로 해서 다리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물론 뒤로도 지나가지만. 그러면 이 사관이라는 네 군데가 예를 들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신경이나 혈관의 흐름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사관에서 다 눌렸으니까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요. 수족냉증 같은 증상도 나타납니다. 왜냐? 그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중앙이 막히면 수족냉증과 손발저림이 온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시 어제열로 가볼게요. 예, 그래서 손발에 쥐가 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 중앙을 여는 것과 손발이 저린 것도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림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어제열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결국 중앙을 여는 거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혈자리 하나 더 있죠. 합곡이라는 혈자리. 합곡도 이 뼈의 중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합곡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예, 어제열이 우리 몸의 중앙을 치료했고 중앙을 열었다는 것은 전체를 열었다는 거고 중앙이 막히면 사관이 막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만 반복하시면요. 어제열은 예, 어렵지 않게 외우지 않고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제혈하고 공시침법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혈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